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인 74%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 현상으로 아파트 선호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당초 계획했던 105층이 아닌 55층으로 낮춰 짓기로 확정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건물 층수를 낮춰 여러 동으로 나누어 짓는 대신 도심 항공교통 이착륙장을 구축하는 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적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전세 세입자를 받아서 그 집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준 건데요. 그러다 보니 전국의 5만여 가구 분양 가구가 그 수혜를 얻게 됐습니다. 특히나 올해 집들이 예정 물량이 많은 서울 강동구나 송파구가 그 수혜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장의 예측대로 이번 법안 통과가 전셋값 안정에 조금 도움이 될지 그 시장의 흐름들 놓치지 말고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부자가 되기 위한 투자 고민도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자세히 적어 보내주세요.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지난주만 해도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다, 이제 봄이 곧 오겠다 했는데 오늘은 좀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 피해는 없으신지 조금은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눈이 내려도 곧 있으면 봄은 찾아오겠죠. 부동산 시장에도 그런 봄이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오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이사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향후에 어느 정도 하방으로 갈 것이냐 또는 어느 정도 어떤 턴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결론은 올 하반기에서 내년 초반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세계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 경제는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정도면 그 방향 자체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 연착륙이 가능한지 아니면은 좀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많은 학자들이 미국 당국은 괜찮다, 우리는 연착륙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경기 좋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무너질 수 있고 경제에 충격이 올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얘기죠. 또 우리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 우리 아파트 올라갈까 내려갈까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그 우리 아파트 내려가고 올라가는 그 흐름에 관여하는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들은 세계 경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 기타 어떤 금리, 기타 무수히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 금리가 내리면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가면 내려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든가 과거에 오르락 내리락 했으니 앞으로도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러면서 올라간다. 과거에 그랬으니 미래도 그렇다. 이런 단순한 어떤 결론으로 부동산을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러한 어떤 그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방송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좋은 참고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그 어느 시기보다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에 맞춰서 투자를 하면 또 실패에 가까워질 수 있는 시기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안전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성심성의껏 도움 드리고 있지만 또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위해서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동백 대표와 함께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내일과 내일 모레 이번 주 이렇게 두 차례 진행되는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부동산 시장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는 늘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첫 번째로 궁금하죠. 근데 이러한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금리라든가 전쟁이라든가 미국 뭐 대선이라든가 우리나라 뭐 인구 변화라든가 기후 별의별 요소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 많은 요인들을 중에 제가 몇 가지를 갖고 온 거는 이것이 대표적인 요인이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대표적인 어떤 원인, 요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대표적인 요인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런 거를 체크를 하셔서 적어도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 아파트 시장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시장입니다. 이것이 정해져야 내가 지금 아파트를 팔 것인지 말 것인지가 정해지고 그것이 아파트 매수 시기가 아니라면 그럼 나는 무엇을 사야 되냐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 날, 내일이죠. 토요일 날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아마 오시면은 여러분들께서 평생 잘 못 들었던 좋은 세미나 틀림없이 확신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좋은 세미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과 토요일 이렇게 두 차례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날이 좀 추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주말 알차게 보내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1번으로 문의 주시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만나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요, 네, 서울 중구 중림동에 네, 396에 14번지 네,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2017년 말에 구입했어요. 네. 재개발을 보고 했는데 아, 향후 전망하고 이게 그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야 될지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거주도 좀 함께 하고 계실까요? 아니 저는 춘천에 거주하고 있고요. 아, 지방에 거주하시면서 투자 목적으로 지금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셨다라고 했는데 중구 중림동에 396에 14번지 2017년부터 좀 보유하고 계시고 이게 좀 개발이 될지 계속해서 좀 가져가 봐도 괜찮은 다세대 주택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님은 네. 지금 중림동에 이제 재개발 하려고 하는 구역 지정된 그런 구역의 물건을 갖고 계신데 네. 혹시 갖고 계시는 이 물건이 네, 다세대인가요? 단독인가요? 뭔가요? 다세대예요. 다세대인가요? 네, 네. 그러면 이 다세대 소위 말해서 빌라라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지금 현재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시군요. 저희가 구입한 가격은 알아요. 아, 구입한 가격하고는 달라요. 네. 이게 공시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현재 이게 몇 평 정도 되죠? 건물이. 평수로는 우리 거는 21평 정도로 알고 아, 있는데. 21평 되군요. 예, 지어진 지는 언제 지어졌나요? 지어진 것도 잘 모르겠어요. 3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 30년 넘었군요. 네. 30년 뭐 지났다. 네. 자, 이 정도로 파악을 하고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째, 우리가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예. 이게 정비 사업이잖아요. 예. 방송 보고 계시죠? 네네.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게
제가 이 방송에서 나와서 상담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멀리 계셔서 그렇지 세미나에 오면은 예. 질문하면 다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 이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사업을 그렇죠.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 또 수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이게 같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비용은 뭐 토지를 내놓고 내 건물을 내놓고 이게 다 내놓는다는 의미가 평가를 해서 예. 그 금액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평가한 다음에 그걸 내놓는다 이 뜻이에요. 네. 그게 또 공사비도 또 지불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금융비 이자도 나갈 거고 예. 운영비도 나갈 거고 다 나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예. 그러면은 수익도 이게 100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수익이 뭐냐면은 조합원 분양가가 있고 예. 일반 분양가가 있어요. 이거 두 개 합친 거거든요. 예. 이게. 그런데 첫째, A라는 동네에 자 여기를 생각해도 되고요. 네. 아파트 주변 아파트 가격이 자 뭐 예를 들어서 14억 하더라.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반 분양가를 17억, 18억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네. 미분양 날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가가 12억이나 13억이나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될 거잖아. 그죠? 네. 그럼 이렇게 책정이 되었을 때 일반 분양이 다 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0 정도가 나오더라. 예. 그러면은 나머지 50은 조합원 분양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런데 이 아파트 14억 하던 것이 흐름을 타서 20억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면은 일반 분양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50이 된 것이 예를 들어서 60이나 70이 돼버리면은 예. 조합원들은 30만 부담해도 되죠. 예. 그럼 조합원들이 좋아지죠. 그렇죠. 그 이야기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은 정비 사업에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근데 역으로 아파트가 14억 가던 것이 10억 가버렸어요. 네. 그러면 일반 분양이 원래 50 있던 것이 이제는 이게 3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대가 되네. 그러면 조합원은 70을 부담해야 되죠. 네. 그러면은 조합원들이 나는 이거 해갖고 한 2억만 부담하면 돼 했더니 3억, 4억 부담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에이 나 싫어 팔려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걸로는 못해 하고 사업이 서로 충돌해서 지연이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네. 그 이야기는 역으로 정리하면은 여기 들어가는 비용에서 공사비가 최근에 다 올랐잖아요. 네. 인건비도 오르고. 네. 그럼 이렇게 오르기 전에 계산을 했었을 때는 이게 한 100 정도 되는데 갑자기 올라보면 이게 120이 돼버리면은 이것도 120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되고 일반 분양가를 더 높여야 되는데 아파트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떨어져 버리면은 이거는 더 올리는 게 아니라 더 내려야 되죠. 네. 그러면 조합원은 이중으로 더 부담을 해야 되죠. 네. 결과론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것들이 좀 원활하게 갈 수도 있고 가져요. 실제로 또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많아지고. 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에는요. 그 반대예요. 더 어려워져요. 거기에 공사비까지도 지금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은 지역이 재개발이 지연이 되거나 지지부진 흐름을 갈 확률이 높아지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사업 자체도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동의율도 이게 확 들어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동의할 때 하자 이게 아니라 이거 하면은 대충 어느 정도는 수익이 있을 거야 이런 구두상의 말들은 떠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아파트가 떨어지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자, 그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그럼 첫 번째,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는 시기인가요? 내려가는 시기인가요? 뭐 보합 아닌가요? 모르시나요? 아니, 제 얘기는 큰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네. 있는 아파트는 네. 2014년 지나서 21년까지 올랐어요. 예, 예. 그리고 21년부터는 물론 떨어졌다 올랐다가 또 떨어지는데 이거는 내려가는 흐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흐름이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최소 3년 이상은 내려갈 거라고 봐요. 흐름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현재 물론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겨서 제 마음이 바뀔지 분석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저는 거의 2027년 전후 27년 전후 그 정도 가야 이번 아파트 하락의 바닥권역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봐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네. 뭐 사람마다 의견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까지 제가 봐온 것은 거의 다 맞았어요. 아, 이게 2019년 지나면서부터 아파트 사지 말라고 했고 떨어지니까 올라가더라도 못 팔고 떨어지니까 의미 없으니까 네. 결국에는 그렇게 됐다가 반등을 할 거라고 했고 반등했죠. 그러나 또 네. 떨어질 거라고 해서 지금 또 떨어지고 있어요. 이걸 다 사전에 다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쨌든 흐름으로 보면은 아파트가 하향 흐름이니까 여기는 여기뿐만 아니라 재개발 쪽은 일단 안 좋은 거죠. 그게 하나가 일단 나왔어요. 예.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니까 뭘 하나 분석할 때 한 가지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지역이 어떠고 저떠고 그거는 맨 나중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는지 보면은 자, 지역적으로 봤었을 때 이 지역이 이러한 지역이거든요. 여기 개발이 대충요. 예. 이 지역이 과연 사업성이 있나 없나 이거는 네. 뭐냐면은 조합원들이 총 몇 명인데 앞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대충 몇 세대를 지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올까 적게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런 문제거든요. 예. 이거는 사업성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역의 조합원 숫자는 저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한 300명에서 한 4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400명이 전부 다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명당 땅을 내놓는 것이 면적이 넓죠. 그렇죠.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빌라예요. 소유자들이. 예. 단독주택은 몇십 명밖에 안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작은 빌라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서 숫자 나는데 이분들도 전부 다 아파트 한 채씩은 열 몇 평 가져가라면 안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25평이든 30평이든 지어서 가져가라 돈을 내고 해야 사업을 진행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그렇게 간다고 했었을 때 여기에 몇 세대나 지을 수 있느냐. 예. 대충 봤었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600에서 한 700여 세대 안 될 것 같아요. 아, 느낌에. 아, 물론 3종이에요. 그죠? 네. 또 2종도 섞여 있어요. 아, 이런 저런 걸 다 감안해 보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추정치란 얘기예요. 그렇죠? 예. 추정치인데 다 계산해 보더라도 일반 분양분이 아주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분명히 여기에서 가깝고 하지만 예. 그리고 다세대를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내놓는 것이 적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은 많이 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세대가 많이 밀집된 지역의 재개발은 이게 그렇게 사업성이 잘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자, 그게 이제 두 번째예요. 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이걸 갖고 계시는 게 대충 한 몇 평, 참 얼마 정도 시세라고 하던가요? 시세요? 네. 지금 한 7억, 8억 얘기하는 것 같던데. 7억, 8억이면은 이거를 시세는 호가는 얘기해도 구입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걸 왜 그러냐면은 진짜 뭣도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데 이거 전세는 지금 얼마 정도 놓고 있죠? 지금 월세로 60만 원 받고 있어요. 전세를 놓으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한 20만 원, 한 2억 받나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1억 3천인가 받고 있었는데요. 그렇군요. 지금 월세로 돌렸어요. 그만큼 낡았다는 거잖아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제가 이제 방송이니까 제가 물건을 안 보고 하니까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전세가 한 1억 5천 정도 갈 수 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한 게 21평이다. 예. 등등을 혼자 상상을 해보면은 제 혼자 이거는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 이거는 상상이에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예, 예. 평가를 할 때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이거는 평가 자체가 3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평가 금액이. 예. 물론 요거는 제가 그 뭐 다음 주까지는 해서 사무실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우리 그 시청자분께 전화를 해서 제가 그거는 알려드릴게요. 잘 찾아보고. 네, 네. 근데 만약에 제 생각대로 3억이 안 나온다면 네. 7, 8억이면 이미 프리미엄이 4억에서 5억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이걸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프리미엄을 4억을 더 주고 샀어. 예. 그러니까 묶이는 돈 자체가 거의 6억대 묶인다는 거잖아요. 5억, 6억. 그렇죠. 묶였어. 도대체 언제 할지도 몰라요. 동의받고 물론 10년, 15년 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는 갖고 있지만 아까처럼 지금 하고 어떤 있는 애 있는데. 네? 지금 동의 받고 뭐 추진을 하고 있어요. 글쎄요. 그런 어떤 아파트나 이런 경기가 좋은 거 하고 또 물가가 안 오른 거 하고 지금처럼 경기가 나빠서 아파트 떨어지는 시기에 물가하고 인건비 올라가는 시기에 이거는 계속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 네. 그런 시기까지 감안한다면은 이 사람이 도대체 이걸 넣고 10년, 15년 뒤에 얼마를 벌어야 물론 여기에 추가 부담금 또 있겠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 30평대 기준으로 추가 부담금이 아무리 안 가도 7억에서 9억은 갈 거라고 봐요. 저는 아무리 안 가도. 네. 그러면은 지금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7, 8억을 주고 8, 9억을 넣어버리면은 돈이 15억에서 16을 넣잖아요. 네. 최소. 그러면 여기가 도대체 얼마가 돼야 돈이 남냐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서 찾아와서 재개발 물건을 사달라는 분들도 이런 물건은 저는 절대 저는 안 사줘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순수하게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이 생각이 막연하게 내 생각은 그래요. 이걸 떠나서 나름대로의 경험치를 가지고 기타 베이스를 하고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물건을 자 매수자 입장에서는 의미가 전혀 없는 물건이라면은 매도자 입장에서는요. 7, 8억이라면 파는 것이 답이죠. 네. 맞죠? 네.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네. 이해 가시죠? 이게 네. 진행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조합 설립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게 조합 설립 때문에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네. 어느 누군가는 이걸 가지고 더 좋아질 거라고 잘 모르니까 그냥 듬뿍 샀다가 그 사람 돈을 까먹겠죠. 네. 그런 사람들은 나타날지 몰라도 네. 그런 사람들에게 팔 거라고 생각하고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일반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시세라면은 이게 뭐 4, 5억이라면은 또 모르겠는데 네. 7, 8억이라면은 저는 안 하고 싶다. 그래서 갖고 계시는 분은 이 정도 가격이라면 팔 수 있으면은 팔아버려라. 매도하는 게 그럼요.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전체 아파트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고 또 개별적인 지역 분석까지 도움 드렸습니다. 지금 흐름상으로는 매도하는 게 좋겠다, 매도 전략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어려움 생기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원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강동구 성내동 삼성아파트 2단지 네, 33평에 지금 거주 중입니다. 네, 보유기간은 7년이고요. 네, 1주택자입니다. 네, 원래 매도 계획은 있는데 네, 가까이 있는 저희 그 둔촌주공 재건축 입주라든지 강동구 전체 입주 물량이 많다고 조금 전에도 나왔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매도하는 게 과연 맞는지 매도 아. 시점과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네, 저는 매도 후 바로 즉시 매수를 원하거든요. 네, 그런데 매수 후보로는 평수를 조금 줄여서 네. 약수 하이츠나 마포 대흥동 태영 아파트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거주하고 계시는 집 좀 오랫동안 거주를 하셨네요. 7년 동안 강동구 성내동의 삼성 2단지 아파트 33평형에 거주하셨는데 그걸 올해 좀 매도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주변에 좀 호재가 있다 보니 이걸 올해 매도하는 게 맞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시고 매도한다면 바로 좀 다시 거주할 집을 조금 줄여서 사고 싶다라고 두 개의 말씀 주신 아파트가 약수동의 하이츠 아파트 그리고 마포 대흥동의 태영 아파트 어떤 걸 좀 매수하면 좋을지 한번 복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그렇습니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선 거꾸로 제가 매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네, 시청자분은 네, 매수를 하더라도 들어가서 거주할 거잖아요. 100% 거주합니다. 그렇죠? 네, 거주를 한다면 네, 그거는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어느 아파트를 갈 것이냐 그걸 떠나서 네, 내가 그 아파트 단지를 여러 번 가보고 네, 내가 좋아하게 거주하기 좋은 아파트로 가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네, 네. 거주는요, 적어도. 예, 예, 근데 이 투자하고 거주하고가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압구정 현대. 네, 압구정 현대는 입지가 뭐 대한민국 거의 최고잖아요. 네, 근데 압구정 현대 살면 안 불편할까요? 불편합니다. 그렇겠죠. 오래돼서. 오래됐고 불편하고요. 네, 주차장도 불편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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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하철도 불편해요. 네, 바로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걸어가야 되고요. 네, 불편합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는 내가 살고 싶은 거는 새 집이 되었을 때는 살지는 몰라도 예, 투자 가치는 있어도 거주 가치로 나는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물론 뭐 한강에 가서 고수부지도 있고 이러니까 네. 거주도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집이 새 집이면 또 무난무난하겠죠. 또 만약에 또 지역에 따라서 내가 이제 자녀 교육 생각할 필요 없어. 네,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워크힐 아파트 괜찮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자녀 교육을 해야 돼. 네, 워크힐 아파트 불편하죠. 네, 그러니까 각자 거주하는 집은 자기 성향에 자기의 삶의 패턴에 맞는 집을 저는 구입하기를 권해요. 네, 자, 그게 매수에 대한 조언이고요. 네, 매도는 지금 목소리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래도 한 50대로는 보이는데요. 60대 후반입니다. 자, 60대 후반이면 더 잘 됐습니다. 네. 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파트 경험이 있잖아요. 네, 경험은 자, 아파트가 우리가 80년대 올라갔다가 90년부터 꺾였다가 다시 2001년 01년이죠. 1년부터 올랐다가 또 07년도에 꺾였다가 네, 또 14년도에 올랐다가 예, 지금 다시 또 꺾였어요. 네, 이런 흐름을 뭐 정확한 연도는 몰라더라도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내가 살면서 그랬었다 하는 대충 느낌은 오죠. 네, 맞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자, 이제 봅시다. 최근에 07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최고점을 찍고 14년까지 가격이 내려오는 이 시점에 네, 서울시 안에 있는 아파트 중에 네, 안 내려온 아파트 있을까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예. 심지어 08년도에 잠실의 리센처나 그 옆에 있는 엘스나 이런 신축 아파트들이 입주 좋잖아요. 네, 들어왔거든요. 네, 그 아파트 신축 입주한 아파트조차도 내려갔습니다. 네,
그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 1, 2년 내리고 다시 올라가고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내려가는 때 또는 올라갈 때 이것이 예를 들어서 4, 5년 이상 그 흐름이 지속이 되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내려갈 때 안 내려가는 아파트 없고 올라갈 때 안 올라가는 아파트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누가 좀 앞서서 올라가느냐, 앞서서 내려가느냐, 좀 많이 올라가느냐, 좀 적게 내려가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네.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는 거의 대다수가 2018년, 19년도에 가서 올라갑니다. 네. 근데 서울의 A급 강남 쪽은 2014년이 턴되면서 15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다고 19년도 마지막 올라가는 사람들이 적게 올라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런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첫째, 우리 시청자분님이 결정해야 될 거는 그러면 지금은 내려간다고 보느냐, 올라간다고 보느냐, 그것부터 시청자분님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거를 저는 내려간다고 보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보면 내려가기 때문에 성내 삼성이든 뭐든 다 내려갑니다. 이것도 역시 올랐다가 내렸겠죠. 네. 내려가지고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반등이 종전에 가격 높은 만큼 반등은 죽어도 못하겠죠. 예. 왜 못하느냐?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기에는 아주 적합하지 않는 아파트예요. 맞습니다. 예, 예. 이미 다 지었고 용적률도 너무 높아요. 네. 그러니까 21년도에 최고점일 때도 이런 아파트는 입지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입지 대충 이 정도 입지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상일동 이런 데도 막 17억, 18억 막 갔잖아요. 네. 그럼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데인데 못 가요. 네. 13억, 14억, 어떤 데는 10억 이 범주를 못 벗어나요. 네. 그랬다가 그냥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흐름은 같이 가지만 이 아파트는 투자 가치 없는 아파트예요. 예. 그러면은 투자로 본다면은 이 아파트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 벌써 정리가 됐었어야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님이 강동이 어째서 이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이 팔아야 될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강동을 떠나서 예. 흐름 자체에서 이미 이 아파트는 흐름에서도 뜨셨지만 이 아파트 자체가 아예 투자 네. 가치가 없는 아파트예요. 네. 그걸 붙잡고 있으면서 전체 흐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예. 그렇죠? 예. 아니 저는 입주 물량이 많은 게 아니 오히려 입주 호재가 물량이 아니고 악재로 받을까 봐요. 입주가 많아서 뭐 어떻대요? 다시요. 아니 제 생각인데 응. 주변에 입주가 많은 게 오히려 저희가 팔려는데 악재로 작용할까 봐요. 아니 입주가 많든 적든 얘는 어차피 살 사람 없다니까요. 네. 아니 전세 줄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예. 옆에가 뭐 호재가 있든 뭐 아이, 악재가 있든 네. 얘는 이 아파트 자체가 사람들이 투자 가치가 없는 아파트라니까. 그런데 주변에 뭐 입주 물량이 많고 적고 그거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왜냐면은 어려울까 봐요. 옆에 있는 예를 들어 그거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 뭐지 저 뭐야 둔촌 주공 같은 거 이런 거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입주되는 물량은 다 신축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거보다 다 가격이 몇 억씩 이상 차이 나요. 예.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5억 정도 가지고 집을 들어갔으면 하는 사람이 이 집에 들어올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네.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딱 구분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가격이 비슷비슷하면 모르는데 가격 자체가 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이 아파트에 들어올 사람은 이 동네에 좀 살고 싶으면서 저렴한 아파트 네. 그런 아파트 살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 자체가 예. 이 동네가 뭐 다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아서 적어서 그거 따지고 자식 할 게 아니고 네. 얘는 투자 가치 없다. 빨리 파는 게 낫다. 그 말씀이죠? 그럼요. 그다음에 또 아유, 하나는 감사합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잖아. 내려올 때 다 내려오더라. 맞죠? 예. 근데 팔자마자 사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일단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팔자마자 사면 사는 건 안 내려오나요?
예, 그런데 뭐 어쩔 수가 없어서요. 아니 뭐가 어쩔 수가 없어요. 전세나 월세 살면 되지. 자 팔았어. 네, 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네, 세금 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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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또 사죠. 예, 세금 내죠. 맞아요. 예. 그거 왜 하냐고요. 바로 사고 팔면은. 예를 들어서 팔고 나서 네, 네, 좀 기다렸다가 좀 더 바닥권에 가서 나는 좋은 그 투자 가치 있는 걸 사겠다. 예. 이러면 말이 되지. 근데 예. 팔자마자 바로 사겠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저 같으면 안 팔고 그냥 있겠어요. 아, 그래요? 의미가 없잖아요. 돈만 깨지지. 하여튼 그런 정도로 조언을 드리고요. 이분 시청자분님도 제가 시간 나면 한번 전화 드려서 또 한번 조언을 좀 드릴게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우선 지금 거주 중이신 집도 투자 가치를 생각한다면 매도하는 게 좋겠다. 그 이후에 매수는 조금 더 천천히 고민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올해 부동산 투자 계획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께 도움 드리고 있고요.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네. 지금 보유한 아파트 하나하고요. 분양권 한 채가 있어요. 네. 네. 이 두 채가 있는데 지금 일시적 이가구 주택이거든요. 네. 예, 근데 이 같은 지역구에 있어서 네. 예, 이거를 가지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아, 하나는 매도를 하고 하나만 실거주로 가지고 가고 예, 남는 걸로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그러면 지금 어떤 아파트를 먼저 좀 보유하고 계실까요? 네, 경기도 시흥시의 신천동의 코하루 웰람 아파트요. 네, 이거를 좀 보유하고 계시고 분양권 하나 더 보유하고 계시는 건 어떤 걸까요? 네, 한라비발디 46평 분양권이요. 아, 그 근처에 있는 거고요. 네. 그럼 거주는 지금 앞서 말씀 주신 코아루 엘라움 아파트에 하고 계신 걸까요? 네, 거주하다가 지금 이제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아, 그럼 이것도 전세 주고 거주는 네네. 지금 임대로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네. 그럼 이 네. 분양권과 주택 하나 모두 좀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처음에는 거주를 하려고 네. 이제 기존 주택을 이제 처분하고 코하루 엘람 아파트를 처분하고 새로운 그다음에 아파트에 한라비발디 큰 대형 평수고 네. 어쨌든 그쪽으로 이제 옮기려고 했었어요. 아, 실거주를 원래는 좀 계획했었지만 또 투자 가치를 네. 안 따져볼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네네.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경기도 시흥의 신천동 이 코아루 웰라움 아파트 향후 전망 그리고 한라비발디 아파트 46평형의 분양권의 향후 전망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지도 켜놓는 거 보이세요? 네. 얘가 서울이고요. 네. 여기 경기도 시흥 쪽이에요. 네. 이쪽은 광명 쪽이고. 네. 자, 제가 빨간색 대충 칠해 놓는 거. 이 구역뿐만 아니라 또 있지만 이 구역만 해도 전부 다 아파트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예요. 네. 여기에. 자, 네. 이 아파트에 네. 앞으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 중에서 지금 있는 아파트로 찾아올까요? 선택지 한번 네. 생각을 해요. 예, 여기 지도 신천동에 나놓고 사는 보면은 사람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만 그걸 찾지 멀리서 올 것 같지 않죠? 네, 네, 네. 딱 봐도 그죠? 예. 그런데 얘가 세대 수가 몇 세대예요? 169세대. 그럼요. 아니 시청자분님은 1000세대 아파트가 좋아요? 160세대 아파트가 좋아요? 순세대. 말을 뭐 하겠어, 그죠? 네. 대단지냐, 네. 일자리 가깝냐, 네. 그다음에 또 이쪽은 신축은 워낙 많으니까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교육 여건이 좋으냐, 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사람들은 선호하잖아요. 첫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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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아파트는 요 동네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찾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워낙 작다.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아파트 가격을 막 밀어 올릴 수 있는 힘 자체가 별로 없다 이 말이죠. 네,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교육이 사람들이 교육 찾아서 갈 일도 없고 네. 뭐 교통 찾아서 일부러 거기 찾아갈 일도 없고 네, 네. 직장 찾아서는 모르겠어요. 일부는 가겠죠. 네, 네, 네.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전세를 줄까 그래요. 계속. 그래서 예. 계속 하고 전세를 왜 주냐고요. 팔아야지. 아니 왜냐면은 네.
네. 전세를 주고 내가 어떤 물건이든지 내가 가져가겠다. 아, 그 이야기는 음. 내가 이 돈이 얼마라도 잠기는 거잖아요. 네네. 이 잠기는 돈이 가져가면은 나중에 이것이 더 많은 돈이 돼서 돌아올 거야. 그걸 투자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랬었을 때 가져가는 거죠. 네. 5년, 10년이 지났는데 별로 늘어나는 게 없다. 그럼 왜 가져가냐 얘기예요. 아니 그거 차라리 팔아서 월세 받으면 월세는 가져가잖아요. 네네. 그보다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정리해요. 이유 이하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 동네에 똑같은 동네에 물론 내가 거주를 그 동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네. 설명할지는 몰라도 네. 지금 뭐 하나 또 하나 갖고 있다 그랬죠. 네. 그게 어떤 거죠? 할라비발디. 몇 이게 평이요? 지금 내년 준공 예정이에요. 몇 평? 46평. 언제 분양 받았죠? 이게 2022년도요. 자, 22년도에 네. 그 동네에서 분양 물론 택지 개발을 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분양가 자체를 아주 높게는 할 수는 없어도 네. 21년, 22년이면은 아파트 가격이 최정점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최정점에서 분양을 받았으니까 분양가도 최정점이라고 보면 돼. 네네네. 그러면 남을까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 분양 받는 시기도 아파트 흐름을 보고서 받는 거예요. 예. 무조건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는 과로는 무조건 정리고요. 네. 분양 받았는 거는 뭐 어쩔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잘 받았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그것도 좀 저희가 손실이. 거주를 하려고 예? 여기서 이제 여기서 계속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 글쎄요. 네네. 거주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네. 투자 가치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네. 거주 가치는 본인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네. 투자 가치로 보면은 그것도 분양 받아서 돈을 벌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네, 지금 전매가 가능한데 네, 지금 전매를 해도 될까요? 하십시오. 아, 팔리기만 들어가서 하면 살지 되죠. 말고. 네, 근데 살 사람이 있을까요? 글쎄,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을걸요? 지금 그래도 여기가 대형 평수들이 좀 네. 있어가지고 사는 글쎄. 사람들은 있긴 있더라고요. 되기만 되면 너무 고맙죠. 아, 그래요? 너무 고맙죠. 왜냐하면은 음. 일단은 금액이 나중에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큰 위험에서 빠져나오잖아요. 만약에 내려간다면은 위험한 거잖아요. 위험한 거에서 빠져나오는 것만 해도 돈을 버는 거예요. 네네네. 맞죠? 네. 예. 그런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두 채를 다 매도를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저는 뭐 시도를 하고 있지 않기 거기가 때문에. 투자처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예. 앞으로 인구가 주는 건 아시죠? 네네네. 그게 어느 시점에서 얼마만큼 확 우리가 가슴이 와닿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이야 이거 인구가 문제가 진짜 절박하구나 하고 아직 가슴에는 안 와닿잖아요. 네네. 와닿으면은 그때는요. 아, 서울 말고 그러면은 다른 대체제가 어쨌든 없어요. 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요? 이거 매도하고 나서 현금을 가지고 있고. 그거는 매도 후에 한 번 더 우리한테 전화를 주세요. 제가 상담을 따로 해드릴게요. 네네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우선 먼저 보유하고 계셨던 주택도 세금적인 혜택 받으면서 매도 그리고 분양권도 웬만하면 매도하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계획에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는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고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자, 오늘 남은 시간 동안은 또 부동산 시장의 동향 간략하게 살펴보고 또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안내도 좀 자세히 드릴게요. 대표님 전해 주실까요? 네, 미국 경제가 서두에 제가 얘기 생각보다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학자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지는 연착륙에 대해서 경계론도 많이 나오고 있고 계절적인 요인이 감안되어서 일자리가 전월보다 이만큼의 감안을 하면은 일자리는 오히려 준다, 늘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금리는 6, 7월 달 정도 돼 봐야 조금 내려가거나 뭐 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지 뭐 3, 4월에는 아니지 않냐라고 보여지고요. 중국이 문제입니다. 소비자 물가 하락폭이 15년 만에 최대.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떨어지는 것도 더 문제예요. 이것도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문제죠. 디플레이션이 아주 부담스럽다. 실험이 커졌다. 그래서 금리를 최대 0.25%까지 기준금리를 내렸답니다. 이렇게 내렸는데도 소비자가 막 물건을 사서 가격을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조만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재건축의 복병이 된 것이 공사비 갈등이다. 인건비도 있지만. 그래서 치솟는 재건축 공사비 때문에 과연 이게 제대로 갈까? 이게 제대로 진행을 할까? 이게 또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급이 안 되면은요, 지금 아파트 가격 다시 올라갑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요, 심리가 개선이 됐을 때 얘기예요. 공급이 안 되면 올라간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부동산을 얘기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많은데 부동산 가격에. 그렇죠? 지자체 인구를 뺏기 출혈 경쟁을 한대요. 그럴 수밖에요. 인구를 뺐어야 뭐 그 지자체가 유지가 되죠. 주택담보대출이 또 역대 최대래요. 자, 이거는 주택을 사기 위한 대출이라기보다는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어려워지니까 담보대출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고 봐야 돼요. 이런 경우는. 이거를 보면은 오히려 더 우리 가게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점점점 이런 얘기죠. 그럼 이런 것들은 대출이 많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이런 아파트들은 위험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나중에는 매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역시 제가 늘 얘기했던 것도 올 전반기는 하락이다. 또 후반은 약간 반등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역시 지금은 이런 아파트보다는 수익형으로 빨리 가야 된다. 최근에 수익형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꾸준히 사주고 있는데 무조건 수익형 가야 된다. 그리고 덩어리 큰 거 갖고 있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하지 말고 좀 소분해서 가볍게 소형으로 좀 가라. 그 다음에는 역시 그냥 돈 다 주고 살 게 아니라 완전 저평가된 그런 상품만 사라. 근데 이제 노후 대비해서 물건을 사기가 기존에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물건을 접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후 대비는 늘 얘기해도 뭐 서둘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하루라도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금리라든가 미국 대선, 전쟁, 인구, 기후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전망을 해보고, 전망 후에는 어떻게 돼요? 투자 방향이 결정이 돼야 되겠죠. 투자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걸 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미나죠. 세미나 와서 어느 동네 이게 어떤 게 좋아요? 찍어서 무슨 뭐 전보듯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세미나라는 의미 자체가.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거를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조화를 맞춰서 나는 어떤 방향을 잡아서 어떻게 가야 내 노후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느냐. 내 자산을 어떤 형태로 가야 지금은요. 얼마나 많이 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까먹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안 까먹고 남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데 아직도 전부 다 욕심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많이 남기려고만 하고 또 그러니까 많이 남긴다고 하는 물건만 찾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울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거든요. 상담을 해보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세미나 하니까 금요일 내일 세미나 합니다. 또 세미나 하니까 많이 접수하시고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 시간입니다. 평일이 시간 되신다면 내일 금요일 또 주말만 가능하신다 분들 위해서 토요일 이렇게 두 차례 무료 세미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보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투자 전략도 세워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필요하시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열어둘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얼어서 미끄러운 길이 좀 많다고 하는데요. 외출 시 꼭 주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건강한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